우선은 해외 플랫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이베이가 가장 쉽다고 생각합니다. 10일간 1000불 정도 되는 매출이 나왔습니다. 4만 불 정도 매출을 나왔고요. 지금 갖고 계신 것 중에 가장 비싼 건 어떤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 원입니다. BTS 미니언즈인 거죠. 구하기가 어려운 거라서 부르는 게 갑입니다. 이런 인형 같은 탑로더에 포토카드를 껴서 이렇게 가방에 매달고 다니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인기가 많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베이에서 K-팝 카테고리로 셀러 생활을 하고 있는 김시훈 대표입니다. 여기는 한류스톰이라는 매장이고요. K-팝 오프라인 매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베이에서 판매했던 것들을 조금 더 모아서 더 크게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이베이 생활을 하면서 오프라인 매장도 새로 준비를 했고, 온라인 셀러를 시작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회사 생활을 한 8년 정도 했고요. 회사 생활이 조금 힘들어서 온라인 셀링을 2021년 7월부터 하게 됐어요. 국내 판매를 3년 정도 하다가 국내 시장 자체가 경쟁이 너무 심하고 단가가 너무 맞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됐는데 이베이 처음 가입을 했고요. 단기간에 매출이 좀 잘 나오게 됐어요. 그때 온라인에 집중을 하게 됐고 2024년도 12월 10일간 1000불 정도 되는 매출이 나왔습니다. 이런 게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나요, 외국인들한테? 예, 이제 K-팝이 BTS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앨범들은 한국이 본고장이고 외국 분들이 구하기 어려운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베이 특성상 컬렉션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K-팝을 컬렉션하는 느낌, 그리고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 하면 덕질 문화라고 합니다. 예. 그럼 셀러님은 주로 업무는 어떤 업무를 하시나요? 사실 해외 배송 같은 경우는 포장 관련된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 처리는 국내 쇼핑몰이랑 많이 다르진 않은데 이제 택배에 대한 부분, 포장과 배송을 직접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오프라인 매장을 하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포장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정신이 없는데, 한국에서는 CD로 음악 잘 안 듣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 성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캐나다만 봐도 인터넷이 느려요. 왜냐하면 땅이 크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느리죠. 한국처럼 이렇게 빠른 곳이 드뭅니다. 그래서 앨범을 이렇게 하나를 구매를 하면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차로 들어요. CD 플레이어로. 근데 이제 이런 앨범은 사실 일반적인 음반사에서도 유통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베이로 구매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선은 음반사에서 그렇게 많이 앨범을 뽑아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앨범만 팔면은 마진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아요. 그래서 포토카드만 단독으로 세팅을 해서 팔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포토카드를 따로 이렇게 보관을 해서 오프라인에서 판매도 하지만, 사실 이런 거는 개별로 사진을 찍어서 온라인에 올리면 또 잘 판매가 됩니다. 포토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부피가 작잖아요. 카드 한 장만한 사이즈고 무게도 몇 그램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배송비를 거의 최저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것 중에 가장 비싼 건 어떤 거예요? 이거 Love Yourself in 뉴욕 DVD 슈가, 이거 같은 경우 13만 원입니다. 포토카드 하나가요? 예, 이거 말고도 비싼 포토카드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옆에를 보시면 저희 가게에서 이렇게 지금 포토카드 진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 면을 다 포토카드를 붙이려고 작업을 하고 있고, 누군가가 또 이거를 저희 구글맵이나 SNS에 올려주면 이게 가게도 좋아지지만 온라인 쇼핑몰 자체도 순환하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인을 받아서 사인 앨범을 걸어 놓은 건데, 매장을 좀 이렇게 분위기를 좋게 해주려고 하기도 했지만 한국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사인 앨범들 같은 경우는 고가에 팔리기도 하거든요. 경매로에서 100불부터 시작을 하고 가장 비싸게 판 건 300불 정도. 이렇게 보니까 매출도 되게 많이 나실 것 같은데 단기간에 가장 많이 매출을 냈던 적이 있다면? 작년 12월부터 1월 말까지 해서 4만 불 정도 매출을 나왔고요. 3개월간 총액으로 하면 6만 불 정도 나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에이티즈 앨범이에요. 이건 이제 오래된 앨범이긴 한데, 에이티즈가 이제 미국 쪽 그리고 유럽 쪽에서 엄청 핫한 그룹입니다. 그리고 이베이에서도 엄청 잘 팔리는 그룹인데, 저는 에이티즈를 팔면서 에이티즈라는 그룹이 해외 팬이 많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기는 굿즈를 많이 갖다 놨어요. 인형들도 있고 K-팝에서 파생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이거 미니언즈인데, 이건 제이홉, 슈가, BTS 미니언즈인 거죠. 저런 거는 가격이 얼마나 해요?
구하기가 어려운 거라서 부르는 게 갑입니다. 예. 요새 이제 MZ 세대들이 이런 인형 같은 탑로더에 포토카드를 껴서 이렇게 가방에 매달고 다니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인기가 많죠. 여기 지금 오프라인에 놓여 있는 제품은 온라인으로도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어떤 네. 심리로 와 구매를 하는 걸까요? 친구 선물 혹은 아기를 위해서 그때 사가기 좋은 게 K-팝이 있고, K-팝이 꼭 애들을 위한 문화가 아니라 어른들도 K-팝 문화가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돌아가기 전에 구매를 하고 있고요. 이베이랑 또 연결시키면, 이베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안테나샵이라고 해서 외국 분들은 이런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신뢰도의 차이인데, 오프라인 매장이 있으면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그맣게라도 오프라인 매장을 했던 이유는 우리는 가게도 있고 여기에 물건들도 있다, 약간 이런 신뢰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매장을 또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셀러님 그러면 이렇게 상품들을 되게 많이 취급하시잖아요. 이런 상품들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을 구해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상품을 보통 어디서 많이 구하세요? K-팝 관련된 거는 국내에서 구하면 되죠. 근데 국내 어디에서 구해야 되냐? 초보 셀러들은 이제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 이런 데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을 막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매를 하거나 어디 도매상을 가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판매하시는 분들이 나눔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쉽게 구해서 판매를 시작해 볼 수가 있죠. 판매 물건을 선정하는 나만의 기준이 있을까요? 기준은 이제 최신 트렌드를 저는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베이에서 월간으로 해서 키워드 리스트가 나오고요. 컬렉터블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쪽 카테고리 라인에 K-팝 관련된 또 키워드가 있고요. 여기에 그룹들이 나옵니다. 스트레이키즈, 에이티즈 이런 그룹 같은 경우는 상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10위 안에 드는 그룹, 그런 그룹들 위주로 열심히 보다 보면 최신 트렌드의 굿즈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베이 판매 진행하면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다면 뉴진스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이 빼빼로 콜라보를 해서 그룹이 이제 그려진 빼빼로를 구매를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이베이에.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별 기대는 안 했는데, 주문지가 알래스카였는데 빼빼로를 한 150만 원치를 산 거죠. 그분이 이제 알래스카에서 슈퍼마켓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빼빼로를 자기가 직접 먹으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비치를 해놓고 거기 오시는 애들이나 친구들한테 주거나 또 판매를 하려고 대량으로 구매한 적이 있었는데, 한번 구매를 하고 또 나중에 구매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래스카가 저한테는 약간 생소하긴 하지만 이베이에서 또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각각 이제 상품마다 가격들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이렇게 판매가를 선정하는 셀러님만의 방식이나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판매가 같은 경우는 이베이에 또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포토카드 같은 경우는 이베이에서 스캔을 하게 되면 같은 판매자들이 나와요. 여기에서 이제 금액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BTS 포토카드 하나를 검색을 했는데 10불이라고 나오면 이제 그 금액에서 조금 낮게 한 1불에서 0.5불 뭐 이런 약간 갭을 줘서 다시 올리게 되죠.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가격을 좀 알아보고 거기에서 내 금액이 너무 높지 않나 혹은 너무 싸지 않나 이런 기준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이베이 셀러로서 셀러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나라별로 어떤 그룹이 많이 팔리는지 먼저 조사를 많이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벤치마킹을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많은 셀러가 있진 않지만 잘 파시는 셀러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셀러들이 하는 거를 저는 그대로 많이 따라도 해보고, SNS를 운영하시는 셀러들을 보고 저도 SNS를 운영하게 됐고요. 만약에 제 머리로 생각했다면 이걸 잘 할 수 없었지만 벤치마킹을 저는 되게 열심히 많이 분석을 하면서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키워드 분석도 했는데, K-팝 같은 경우는 잘 나가는 그룹들이 있고 나라별로 또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키워드 분석을 하게 되면은 또 잘 팔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베이 기능 중에 셀러님이 보시기에 정말 가장 좋다고 생각했던 기능이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 내 스토어의 조회수, 노출을 파악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실 상품을 많이 올리는데 그냥 올리기만 하면은 내가 지금 올려놓은 게 지금 조회수가 얼만큼 나오는지, 노출이 얼만큼 되는지, 혹은 클릭을 얼만큼 하는지,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 수가 없는데, 이베이 같은 경우는 셀러 허브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 스토어의 상품별로 조회수, 클릭수, 그리고 전환된 것까지 볼 수가 있는데, 그 보고서가 되게 상세하게 잘 되어 있는 게 우선 1번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국내 플랫폼 같은 경우는 검색량이나 이런 부분을 다 조회를 해야 돼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따로 존재합니다. 근데 이베이는 자체적으로 셀러 허브 안에서 그런 키워드도 볼 수가 있고, 다른 판매자들이
사람들이 올린 키워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나라별로 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내가 뭘 팔을지 고민하는 것보다는 지금 팔리고 있는 거, 지금 키워드 검색하고 있는 것만 하루에 시간 한 10분 정도 내서 이것만 분석만 해도 내가 올려야 되는 키워드나 내가 팔아야 되는 그룹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베이에 관심 갖는 분들, 그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 해주십니까? 우선은 해외 플랫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이베이가 가장 쉽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시장이 많이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저는 작년부터 경험하고 있고 전환을 해서 해외 판매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제가 스마트 스토어도 해보고 다른 국내 플랫폼도 많이 해봤는데 그거보다 이베이가 저는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이베이를 시작하면 다른 플랫폼도 쉽게 도전해 볼 수 있고요. 혹은 나는 이베이에 올인하고 싶다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베이를 1년, 2년 이렇게 잘 배워놓으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